예, 안녕하십니까. 보통 제가 주말에 하는데 이번에는 한글날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갖고 조금 일찍 책 한 권을 읽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좀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비교적 가벼울 수 있는데요. 경영 분야고 회사를 하나 설정해서 그 회사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고입니다. 장난감 회사죠. 어떻게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았나. 레고가 이제 블록을 쌓는 회사인데 이런 놀이를 하는 회사인데 좀 무너진 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레고가 커다란 위기를 겪고 극복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데이비드 로버트슨, 빌 브린이 저자인데 데이비드 로버트슨은 그 레고 회사를 몇 년간 연구를 한 미국의 유명한 경영 대학원 와튼 스쿨의 교수라고 합니다. 뭐 교수님이 쓰셔서 책은 참 자세한데요. 그 뭐 이렇게 화끈한 결론은 또 교수님들이 잘 안 내시죠. 그래서 좀 책을 읽다 보면 책은 참 이렇게 생겼습니다. 쇼킹한 빨간색으로 생겼고요. 그 레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라는 것을 좀 발견하는 게 재미있었고 위기와 그 극복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자세히 읽으면 나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레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어린애들을 위한 되게 단순하고 글쎄요 이렇게 뭐 소피스티케이티드 하거나 무슨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안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장난감 회사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3대에 걸쳐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손자가 지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만 레고의 어원이 뭐냐면 레그 고트. 이게 덴마크어로 플레이 웰. 아마 레그가 플레이인가 보죠. 고트가 굿이고요. 그래서 잘 놀자라는 건데 여기 앞자를 따서 레그의 레, 고트의 고, 레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설립자는 올레 키르크라는 분인데 1932년 전 세계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목 쓰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해졌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창안을 해서 그 대공황 시절에 아주 고품질의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장난감은 나무로 만든 오리나 여러 가지 동물들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품질에 아주 그 정성을 쏟아서 only the best is good enough.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최고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근데 그 레고 회사가 많은 나무 장난감 회사 중에 하나에서 갑자기 두각을 드러낸 거는 1950년대에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냥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블락을 만들어서 지금 레고죠. 그런 그거를 쌓는 이런 거에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야 그래도 나무 장난감을 하겠지 누가 플라스틱을 사겠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과감하게 플라스틱 블록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 플라스틱 블록이 정말 만들기 어려웠답니다. 50년부터 58년까지 9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그 앞에 얘기한 첫 번째 창업자와 그 아들인 고트프레드 이 둘이서 이 플라스틱 레고 조그만 블락을 연구했는데 한마디로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는 여기 결속력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 레고가 이렇게 두 개를 탁 붙이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서 잘 안 붙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레고하고 두 개를 끼웠는데 잘 헐거워서 안 끼워지거나, 꽉 꼈다가 좀 있으면 툭 떨어지는, 즉, 그 무슨 그 용수철처럼 툭 뛰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헐겁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세서 떨어져서 튀어나가지도 않는 그 콤비네이션을 찾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1958년에 드디어 10년 만에 그 최상의 그 모형과 방법을 찾아내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허를 내자마자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때 이 레고의 플라스틱 분야 장난감 매출은 10%에 불과했고 90%가 나무 장난감이었대는데요. 이 나무 장난감을 과감히 포기하고 100% 플라스틱 제품에 올인을 하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뭐 무모하다고 할까요? 용감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게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빨리빨리 그 사장 자리를 물려주는데 손자인 크리스티안센이 31살이 되던 1979년에 손자에게 이 회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에 오너인데요. 이 크리스티안센은 한 일이 뭐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이 플라스틱 레고 블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컨셉을 줘야겠다고 그래서 레고 시티, 즉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병원도 만들고 소방서도 만들고 경찰서도 만들고, 그래서 또 캐슬, 뭐 이렇게 그 성을 지키는 군인도 만들고 성 밖에 무슨 숲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이 레고를 사서 처음에는 경찰서 만들면 소방서도 만들고 싶고 병원도 만들고 싶고 학교도 만들고 싶고 이런 식으로 레고를 자꾸만 더 이야기를 꾸미면서 더 사들이도록, 즉 레고를 한 번 사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옆에 건물도 사고 성을 샀으면 말도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따라서 제품을 더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레고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9년 거의 80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15년 동안, 즉 1980년경부터 1995년 15년 동안 이 레고가 5년마다 2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5년마다 2배니까 5년을 3번 거친 거죠. 그럼 8배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고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좀 어둡긴 하지만 이 80년대부터 이 급속도로 90년대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요 급속도 성장이 아니라요. 중간에 레고가 U자형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인데요. 여기가 레고가 엄청난 위기의 시기였다고 하고,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2004년이 지나면서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 이전보다 훨씬 레고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90년대 말 98년부터 내려오던 그 레고의 매출을 어떻게 2004년에 다시 올렸는가, 이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말, 제가 98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90년대 뭐 중순부터 시작했겠죠. 그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1988년에 레고가 그때까지 냈던 이런 블락에 관한 그 특허가 다 이제 특허라는 게 기간이 있으니까 소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특허 때문에 레고 블락 같은 블록을 못 만들던 경쟁 회사들이 다른 이름으로, 레고는 아니지만 메가블럭 이런 그 유명한 경쟁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레고와 똑같은 제품을 막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특허가 소멸했으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또 하나는 1990년대 중요한 변화가 그 전까지는 레고를 갖고 노는 것이 가장 쿨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이었는데 90년대부터는 뭐 닌텐도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이런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돼서 이제 어린이들이 레고 블록 같은 거는 시시하게 느끼고 이런 컴퓨터 온라인 게임으로 옮겨가서 매출이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1998년 레고가 1930년에 세워진 회사인데 놀랍게 거의 70년 동안 계속 흑자만 났고 계속 그 매출이 증가했는데 1998년에 레고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도 감소하고 적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이때 과감하게 그 손자인 크리스티안센, 지금 3대 제 오너죠. 자기가 물러나고, 아마 그때 이제 50도 되기 전이었는데 한 40대 중반에 자기가 물러나고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 CEO를 데려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부 CEO를 영입해서 한번 마음대로 우리 레고
회사를 전환해라. 우리가 너무 위기다. 특허도 소멸하고 지금 앞으로는 블록을 갖고 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온 CEO가 1998년에 새로 와서 한 3, 4년 동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사실 어떤 걸 하냐면 블록은 이제 한물 갔다. 그리고 블록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장난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아는 장난감 회사인데요. 이 조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제품을 파는 장난감 회사로 변신도 시도하고 또 이 조립하는 레고 블록도 옛날처럼 무슨 시시하게 경찰서, 병원 이런 거 하지 않고 막 우주에서 싸우는 막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막 컴퓨터 게임과 결합하는 거 또는 레고가 자기 드라마나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막 텔레비전에서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즉 상상이 가능한 수십 가지 분야를 동시에 다 해봐라. 레고가 생각보다 그냥 저희는 뭐 자동차 회사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 가구 회사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가구 회사도 복잡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이런 회사와 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변덕스러운 어린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신제품을 내지 않으면 장난감 회사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분야를 넓혀서 수십 개 분야를 이 중에 하나는 성공했겠지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있답니다. 스타워즈, 바이오니클 이런 것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그래프를 보면 잠깐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분야 빼놓고는 모두 실패를 하였고 그나마 2003년에 큰 위기가 오는데 그때까지 스타워즈 영화가 나오다가 2003년에 이제 시리즈로 나온 거죠.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시리즈로 나오다가 2003년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스타워즈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작년까지 스타워즈 영화를 보고 막 사다가 스타워즈가 이제 더 이상 금년부터 안 나오니까 2003년에 안 사기 시작해서 재고만 쌓이고 회사가 갑자기 파산 직전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 레고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데려왔던 CEO들을 다 내쫓고 새로운 CEO를 들여오는데 이게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더라고요. 나이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지만 레고를 좋아한 유년 시절을 가졌지만 맥킨지에서 일했던 그런 젊은이를 데려와서 CEO로 삼습니다. 최근 2019년에도 이 사람이 아직 CEO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잘 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 회계사 출신을 한 명 데리고 와서 CF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앞에 CEO들이 망쳐놨던 레고를 살려야겠다. 뭐 다시 번성하기는커녕 회사가 망하지만 않게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회사가 아까 표에서 보듯이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뭐 간단한 룰인데요. 13.5%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뭐냐면 지금 막 무분별하게 아무 분야나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장난감을 여러분이 하든 그 장난감에서 13.5%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그 분야는 없어진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뭐 손해가 나지만 멋있는 장난감 만들고 그런 어떤 무질서한 개발 형태 또는 생산 형태를 규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13.5%를 못 내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장난감을 중지시키는, 문을 닫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블락의 모양과 색이 막 많은 거죠.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래갖고 한 5가지 색깔을 하다가 보다 막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막 200가지 색깔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색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 하나가 새로 필요한데 이 레고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기계 구입비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과 색을 여러 가지를 하자고 자꾸만 디자이너들이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 늘릴 때마다 회사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블록의 모양과 색을 엄격히 규제해서 가능한 한 새로 만들지 않도록 해서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맥킨지와 회계사는 어린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파는 백화점이나 토이자러스 같은 장난감 회사다. 왜? 이 결국 장난감 회사가 우리한테 사주는 거지 어린이가 사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와 얘기해서 유통업체가 원하는 제품, 유통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유통업체가 어떡합니까? 이걸 많이 팔수록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더 그 물건을 밀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게 해줄 거다.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back to the basic 옛날 방식으로 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물 같다라고 해서 없앴던 옛날의 베스트셀러들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아동들을 쫓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아동들은 자기네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막 만들어봤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새로운 CEO와 CFO가 세운 모토가 뭐냐면 5세에서 9세 사이에 독일 남자 아이가 좋아할 걸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이 레고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독일이랍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도 구입 안 하고 남자아이만 한다는 거죠. 그것도 10세 미만에. 왜? 10세를 넘어가면 이제 뭐 컴퓨터 게임하고 딴 거 하자, 공차고 딴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세에서 9세 사이에 독일 남자아이들에게만 판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지 괜히 나이 많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온라인 게임 좋아하는 남자아이는 포기해라. 여전히 레고 블록을 좋아하는 고객층인 남자아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작위하게 막 개발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놨더니 안 팔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초기부터 그 남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린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시제품을 갖고 놀게 한 다음에 걔네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죽이는 방식으로 오랜 투자 끝에 그 제품을 버리게 되면 뭐 한 2, 3년을 어떤 개발팀이 일했는데 버리게 되면 그 개발팀의 월급은 괜히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조기에 고객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고객이 싫다고 그러면 버리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직원도 10%나 해고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놀라운 게 덴마크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직원을 팍팍팍팍 마음대로 해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만 새로운 사업에 쓴다. 즉 90%는 여태까지 했던 진부해 보이는 핵심 사업을 계속 개발하는 데 쓰고 10%만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할 때도 규칙이 있는데 그냥 뭐가 될 것 같다고 갑자기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뭐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히 레고구나. 레고 블록과 딱 연상이 되는구나. 하지만 여태까지 본 적은 없다. 요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토다라고 그 디자이너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목표를 세워주니까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은 5가지 이상 쓰지 마라. 그 블록의 모양은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갖고 만들어라. 자꾸만 너희가 편한 걸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는 만들어주지 않는다. 괜히 비용만 들기 때문에. 그리고 레고에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레고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만들어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런 제약 하에서 제품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고는 그 90년대 말에 컴퓨터 게임 등의 새로운 변화와 그 특허의 소멸 때문에 너무 그 긴장해서 그 자기가 하던 걸 다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그것도 새로운 것을 이미 개발한 것도 아닌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가 회사가 망할 뻔한 경험을 갖게 됐고요. 이것을 딛고 다시 옛날 것을 중시하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하되 이 새로운 것은 10% 정도의 회사의 R&D 투자만 한다. 90%는 여전히 잘 되는 것.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5년마다 새로운 거 하나를 대박나는 거를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회사가 안 될 때는 매년 5개를 대박을 내자고 하다가 5개가 다 망했는데
이렇게 5년마다 하나씩 한다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개발은 하되 서두르지 않고 패닉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레고가 재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레고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그 어떤 티피컬한 얘기지만 이런 경영에 측면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적어도 레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